안녕하세요. 도레미 행복 여행입니다. 오늘은 안 가보면 후회하는 베트남 역사 도시 후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에는 한국의 경주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고대 베트남의 수도로 베트남 마지막 왕조였던 응우엥 왕조가 통치를 했습니다. 황궁 교대식입니다. 왕궁의 정문인 오문에 도착하니 마침 수문장 교대식이 이루어져서 잘 봤습니다. 1802년부터 1945년까지 베트남을 통치한 응우엔 왕조가 기거했던 후에 왕궁은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베트남 후에성은 100년 넘는 프랑스 식민지와 1000년이 넘는 중국의 식민지여서 왕궁 양식이 중국식과 프랑스식이 혼합된 양식입니다. 자롱 황제는 후에 왕성을 지을 때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을 본따 짓도록 명령하였고 또한 자금성이라고 이름을 불렀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규모가 크고 또 넓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오문에 들어서자 중도교가 뻗어 있고 양옆으로 연못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폐화전이 보입니다. 첫 번째 문에는 정직 탕평, 즉 정직을 최선의 정책으로 하여 탕평책을 펼쳐라 라는 임금이 명심해야 할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곳은 역대 왕들의 옥새를 모아둔 곳입니다. 왕궁을 둘러싸고 있는 두 겹의 해자는 후에를 관통하여 흐르는 긴 강인 후엉강에서 물줄기를 끌어왔습니다. 이곳은 너무 넓어서 왕궁 내에서도 전동카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종묘 들어가는 묘문입니다. 이곳은 왕실의 사원인 현임각인데 역대 황제들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큰 나무는 망고나무입니다. 베트남은 나무 밑동에 하얗게 칠을 해주는데 이것은 한겨울에도 15도이므로 화학약품과 석회가루를 혼합해 발라놓으면 병충해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면과 건물 앞에는 역대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9개의 커다란 청동 솥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청동 세발 솥의 무게는 2톤 내외라고 합니다. 세상의 만물을 상징하는 9개의 청동 솥에는 응우엔 왕조의 번영과 영속성을 기원하는 의미로 해, 달, 별, 산, 강, 구름 등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단층으로 지어진 세조면은 조선의 종묘같이 역대 응우엔 왕조 황제의 미패를 모시는 곳으로서 제사를 지냅니다.
후에 왕궁의 파괴는 베트남 전쟁으로 왕궁 내부에서 전투를 벌여 폐허가 되었답니다. 지금은 복원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옛 왕궁의 25% 정도만 복원되었대요. 이 소나무는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한 소나무입니다. 이곳은 세조묘 옆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곳입니다. 이곳은 대비전인데 직선의 벽을 만들어서 밖에서 안채가 보이지 않도록 했고 지붕에는 봉황새 모양을 넣었습니다. 그 옛날 불을 떼던 아궁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연수궁으로 황태후의 침전이며 현재 남아있는 후의 왕궁 전체에서 가장 거대한 궁전입니다. 초대 황제 지하롱이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지은 침전으로 어머니의 장수를 기원해 장수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곳은 후궁전이며 왕비전은 폐허가 돼서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우엔 왕조 후기의 황제 카이딘 왕릉입니다. 카이딘은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1916년부터 9년간의 짧은 통치기간이었지만 자신의 무덤만큼은 선대의 중국식 왕릉과 달리 서구적이고 화려한 것으로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국 1920년에 착공하여 황제가 퇴임한 1931년에 서양 느낌의 콘크리트 건축물로 왕릉이 완성되었습니다. 난간에 새겨진 용을 따라 계단을 오르다 보면 문인석과 무인석이 양옆에 있고 호위무사상과 말, 코끼리 동상이 비성 양옆에 서 있습니다. 카이딘 황제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즉위했는데 친프랑스파로서 농민들의 세금이 보통 15%였으나 40%로 세금을 많이 매겨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았대요. 100세기의 궁은 깊은 역사만큼 색이 바랬지만 건축 양식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계단을 한 차례 더 올라가자 황제가 묻혀있는 개성전이 나왔습니다. 개성전 안은 그야말로 휘황찬란했는데 벽은 도자기와 유리 모자이크로 꾸며져 있었고 카이딘 황제의 조각상은 청동에 금박을 입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황제의 조각상 아래 깊은 곳에는 황제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그려진 용의 그림은 화가가 손과 발로써 그린 9개의 용 그림입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기 백성들의 고통과 정반대에 있는 호화로운 무덤을 보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이곳은 티엠모 사원으로서 후에에서 제일 오래된 사원입니다. 베트남어로 티에는 하늘, 무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1601년 하늘에서 나타난 누파가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불탑을 지을 것을 예언해서 지었답니다. 팔각 7층 석탑인 사원은 각 탑의 각 단 안에는 불상이 모셔져 있어요.
400여 년 전에 지어진 탑으로 무척 아름답습니다. 사원 앞으로는 후엉강이 흐르는데 후엉은 향기라는 뜻이에요. 강 주변에 꽃이 많고 상류의 가선에서 가을철 강한 꽃향기가 전해져 온 곳에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7층 석탑을 지나서 안으로 더 들어가면 대웅전이 있습니다. 대웅전역 연못에는 큰 잉어들이 많은데 뛰노는 모습이 아주 활기차게 보입니다. 후에 여행을 마치고 터널 길이 6280m로 동남아시아 최장 터널인 하이번 터널을 통과해서 다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왕궁이 파괴된 것은 가슴 아픈 일로 지구상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